이게 무슨 의미다라는 게 이렇게 딱 교과서를 보거나 강의 들었을 때 이렇게 직관적으로 딱 이해가 돼야 돼요. 직관적으로. 예컨대 위요지라는 지문이 나와요. 단어가 나와요. 소유권 파트를 받아보면 위요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위요지가 뭘까요? 모르죠? 몰라요. 위요지는 어떤 땅의 주위를 둘러싼 땅. 이걸 위요지라 그래요. 이거를 위요지라고 쓰지 않고 어떤 땅 주위를 둘러싼 땅 그러면 이만해져요. 길이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한자적으로 위요지라고 압축시켜서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용어들이. 이런 용어들을 익숙해지셔야 나중에 교재를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영어 단어 암기한다고 생각하시고 용어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이때 왜 이렇게 용어를 쓰는가? 왜 이 단어를, 왜 위요지라는 용어를 쓰는가? 이걸 이해할 필요가 없으니까 위요지는 둘러싼 땅 이렇게 머릿속에 박으시면 되고 왜 위요지라고 할까? 한자를 물어보시는 분, 저 한자 몰라요. 모르니까 왜 위요지라고 이 단어를 붙였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그러지 마세요. 영어 단어가 스튜던트가 있어요. 이 뜻이 뭐예요? 학생이죠. 왜 학생이야 이게? 학생이니까 학생이죠. 똑같아요. 법률 용어도. 위요지니까 위요지지. 이렇게 이해하셔야지. 왜 위요지라고 쓸까? 이렇게 생각하시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건 위요지는 왜 위요지라고 하는가? 안 나와요. 그런 거는. 네? 그러니까 단어 외우듯이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재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재를 읽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가 어디에서 자주 출제가 되며 and 그 기출 지문이 그 표현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가 요걸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기출 지문의 표현 관련해서 눈에 팍 띄는 거 일단 한번 볼까요? 26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267페이지에 보면 5번 지문 문제가 있습니다. 5번에 5번 지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취득 시효 완성 후 시효 취득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상대방 소유를 인정하여 합의로 소를 취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는 시효이익의 포기다. 이게 기출 지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죠? 몰라요.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 말인지. 그런데 이 표현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기 쉬운 용어로 풀이하면요. 이거 한 페이지가 됩니다. 한 페이지가. 이렇게 말하면 돼요. 민법 245조 1항에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라는 게 있는데 그 점유취득시효는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자가 그 소유자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청구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가 있더라. 이때 그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통해서 발생하는 효과를 시효이익이라고 한다. 그 시효이익은 결국 이전 등기 청구권을 말하는데 이 이전 등기 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냐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이런 경우가 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된다. 취득시효 완성된 사람이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했다가 에이 귀찮아. 그래 네가 소유권 그냥 인정해. 나는 소송 취하할래. 이렇게 취하를 하게 되면 그 시효이익 즉 소유권 이전 등기를 포기한 걸로 본다.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그걸 줄여놓은 게 세 줄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풀어서 설명드린다고 설명을 드렸는데도 이게 뭔 소리요? 이렇게 되지요? 그렇게 돼요. 민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했다 하더라도 제가 취득시에 가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드리지만 이해를 했다 하더라도 그게 압축이 돼서 기출지문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까지를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이걸 완성하는 게 8월 달쯤이에요. 이걸 완성하는 게. 그러니까 문제 푸시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해했다 하더라도 읽어봐야 지문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한 내용 그대로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기출지문에 맞게 압축돼서 표현이 나옵니다. 압축돼서. 그 압축된 표현을 나중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압축된 지문 표현의 대부분이 조문과 대법원 판례입니다. 조문과 대법원 판례. 그래서 용어를 시작으로 해서 용어에 익숙해져야
기본서를 읽을 수 있고 기본서를 읽을 수 있어야 내용이 이해가 되고 그 이해된 내용을 토대로 기출지문이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머릿속에 박으셔야 되는데 그 대부분의 기출지문은 조문과 판례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해가 됐다는 전제에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기출지문에 해당되는 조문과 판례를 암기